저기가 이제 노안부로 잠깐 질문 던질게요. 이거 노안부 간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노동조합 간부라면 모두 이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건데 자기만의 또 아젠다도 있고 일을 찾아서 그래야 일을 찾아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모든 간부 중에서 노안부 간부가 됐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는 게 좋을지 이건 뭐 현진우 실장님뿐만이 아니라 노안 부장님들 차장님도 많이 계시잖아요. 아 이런 마인드로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좀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책을 갖고 간부를 갖고 있지만 예. 저희도 똑같은 조합원이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똑같은 조합원이고 잠깐만 이 똑같은 조합원이라고 한 부분을 저 2014년에 네. 제가 고문노조 조합원이었잖아요. 그때는 단일노조였으니까. 네. 근데 고문노조 임금 협상 때문에 여기를 찾아갔었어요. 네. 고문노조 상무들 따지로 니네 왜 요구한 이거 가지고 한국노총이 8.1%인데 그때 5.6%인가 해가지고 따지러 가면서 했는데 계속 따지고 귀찮게 하니까 그때 이름 얘기 안 할게요. 그 사무국장이었나? 사무국장이죠 거기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왜 자꾸 이러냐고. 나도 조합원이다고. 라는 소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진 시장이 아까 내가 나도 조합원이라고 얘기할 때 갑자기 떠올라서 이런 발언 우리 조합원들 앞에서 조심해야지 않나 제가 해서 이거 방송 나가면 욕 되게 먹어. 안 됩니다. 네, 그런 뜻으로 말하는 조합원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네. 그냥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저희 간부라고 이렇게 이제 되면 뭐 부재장님들 같은 경우는 선출직이지만 저희 뭐 실장, 부장, 차장님들은 다 이제 임명직이잖아요. 예. 저희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진짜 내가 나서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이제 각 공정마다 너무 없어서 또는 뭐 다른 간부님들의 권유로 이렇게 해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등 떠밀려서. 네, 그렇죠. 근데 솔직히 이 간부 활동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18년도 중순 때부터 활동가를 시작하면서 이제 노안 차장을 역임을 하고 이렇게 이제 실장 자리까지 올라왔죠. 2018년부터요. 네. 노안 차장부터 시작해갖고. 활동가로 있다가. 활동가로 했다가 노안 차장 했다가 노안 부장도 했어요? 아니요, 바로 실장. 고향이 서울이죠. 이거 좀 서울 사람 특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없는데요. 그 내년에 그 부장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 동지니까 주변에서도 계속 권유를 하고 하는 거겠죠. 저는 처음에 이 활동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모르는 거를 하나씩 알아간다는 거. 그리고 하나씩 알아갈 때 이제 현장 관리자들이랑 대응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거를 보면서 이게 활동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쭉 진행을 하고 간부를 역임하고 있었는데 지금 실장 달고 나서는 좀 진짜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렇겠죠. 근데 내가 노력하는 만큼 이제 현장이 조금씩 바뀌고 우리 조합원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도 그 인사말 한마디 힘이 좀 생기고 너무 뿌듯하고 힘이 되고 그래요. 맞아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 공감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째려보는 조합원들도 있어. 뭐 별 말도 무슨 하실 말 있습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저를 이렇게 계속 봅니다. 저기서 담배 피우면서 나를 한번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지. 저 싸움 못합니다. 저 건들지 마세요. 자, 그러면 지금 진짜 이거 정말 힘든 문제예요. 화재 때문에 우리도 교섭도 멈춰 있는 상태고 참 힘들어요. 지금 지회장님은 노숙 농성을 대전공장에서 지금 오늘 한 15일째인가요? 14일째인가? 15일째. 네, 15일째 집에도 안 가고 여기서 계속 자면서 이렇게 회사에다 고용 안정 확약을 해달라. 문서로 만들어 달라. 확약을 해달라.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면
근데 회사는 우리 화재 직후부터도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가 요구했던 협의체의 화재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재건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얘기도 같이 받아들여주지도 않고, 그 가운데서 또 이제 고무노조에서 우리는 그 협의체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고무노조가 협의체를 같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제 협의체 구성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되게 문제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면 회사가 약속은 해요. 우리가 고용 안정이든 어떻게 여기를 재건하고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겠다. 근데 답변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 얼만큼을 해서 어떻게 보내겠다라는 이게 세세한 항목이 없이 그냥 노력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면담을 이루어졌죠. 회사 책임자와 노동자, 양 노동자비 따로따로 면담을 해요. 이것도 같이 하면 좋은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서 이제 처음에 막 얘기하다 추후에 이제 전환 배치, 해외 공장 파견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했던 게 그래도 그렇게 해도 219명 정도가 인원을 어떻게 전환 배치가 불가능하다, 잉여 인원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회사가 했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게, 이 얘기가 나온과 동시에 이어진 게 우리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권고사직을 해서 260명을 개인 따로따로 만나가지고 커피숍 같은 데 만나서, 야, 지금 이거 석 달치요? 넉 달치? 석 달치 뭐 조금씩이겠죠? 어쨌든 뭐 돈이 얼마 되진 않아요. 뭐 어디 가서 시작할 정도는 아니고 한두 달 생활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주고, 근데 지금 안 나가면 이것도 못 받는다는 식의 거짓말들을 엄청 했어요. 왜? 회사는 해고를 하지 않고 고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그 전에 이거부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개개인들이 이거라도 받고 나가라는, 이것도 나중에 안 준다는 식의 거짓말을 해서 그게 속고 나갔었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고 그게 260명이에요. 적은 인원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치밀하게 거짓말을 했는지. 260명 바보들이겠어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서로 전화를 해서 야, 우리 이거 서명하지 말자, 나가지 말자라는 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별로 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거짓말하고 겁을 줬으면 그 돈 몇 푼이라도 받는 게 이익이란 식으로 그게 수긍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260명을. 그걸 하고 나서 바로 이어진 거. 명예퇴직. 아까 219명이 명예퇴직이라 한국타이어 지회에 또 이제 정규직 바로 들어왔어요. 명예퇴직 한다고. 되게 적어요. 2016년이에요. 그때 한번 희망퇴직이 있었어요. 그때 받은 거 현재 물가 상승률, 임금 상승률 이거 비교하고 했을 때 50%가 안 됩니다. 그때 자식들 남은 애들 학자금 뭐 이것까지 해서 계산해서 해보면 50%도 안 돼요. 근데 이걸로 해서 지금 2차에 걸쳐서 했죠. 70 몇 명이죠? 하여간 80명 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70 몇 명이 됐죠. 어쨌든. 아까 219명이라고 했어요. 219명 중에 70명 나가면 250명 정도 돼요. 250명 좀 안 되겠네. 250명, 150명. 150명 좀 안 돼요. 근데 어제까지 2차 전환 배치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서 남은 인원이 257명. 272명. 예, 아까도 틀렸네. 또 그렇습니다. 예, 272명이래요. 272명이고, 또 웃긴 게 이 가운데 또 금속노조 조합원이 157명이에요. 그러면 고무노조와 금속노조를 비교해봐도 이들이 어떤 평점으로 어떻게 매겼는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내가 왜 이 평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평점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내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알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알 권리를 위해서 이 간부들이죠. 이 평점을 매긴 간부들한테, 회사 간부 말이에요. 노정조합 간부가 아닙니다. 회사 관리자 간부들한테 얘기를 해요. 보여달라고 평점 매긴 이유, 왜 이 평점이 나는지. 우리는 볼 권리가 있고, 왜 이걸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볼 권리가 있고, 걔네는 이거를 고지하고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최소한 그 본인거는. 그런데 그걸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 조합원 아니고 고무노조 조합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조합원들이 알 수 있게 하고, 간부들도 이거 나서서 그 점수 어떻게 나왔는지 개개인이 알 수 있게 하는 그 행동을 조합원들이 스스로 나설 수 있도록 옆에서 얘기할 겁니다. 이거 정말 얘기했잖아요. 금속 조합원만 60%에서 65% 사이에 성질 나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얘기해봐, 네가 이제.
처음에 아이고, 문제 있어 되게 많아. 저희가 밴드에 공지를 할 때는 그 간략하게 해서 공지를 올리지만 저희가 뭐 김선우 상무나 김주영 팀장 미팅에 들어가게 되면 뭐 1시간, 1시간 반, 길게는 2시간 가까이 그렇게 그 치열하게 얘기를 하면서 면담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 회사가 화재가 발생되고 나서 협의체를 요청을 했었고, 회사에서는 이 화재 때문에 지금 당장 협의체 구성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선우 상무와 뭐 김주영 팀장 이렇게 면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자,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이 면담 자리가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요구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걸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 노동조합이 계속 요구를 했을 때 회사에서는 뭐 100에 99는 다 들어주지 않은 상태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있었어요. 저희로서는 화재가 발생되고 나서 저희는 그 어찌됐던 회사가 빠르게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교섭도 중단을 했었고 언론 플레이 대응도 안 했습니다. 좀 짧게. 예.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박근혜가 말을 드리자면 그 전환 배치 관련해서 점수 배치제를 했었을 때 처음 회사 측에서 주장한 거는 전체 공개는 할 수가 없고 개개인이 의사를 물어서 점수를 알려고 한다 그러면 그 점수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다. 얘기를 했죠. 예, 분명하게. 그거는 당연한 권리거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또 말 바꾸기를 한 거였고, 그래서 이제 15일 날 전환 배치가 이제 2차 발령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점수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었고, 회사에서 어제 그 HR 팀하고 마케팅 팀과 그쪽에서 이제 미팅을 한다고 해서 결과를 알려준다고 했는데, 이제 어제는 그 연락이 안 왔고 오늘 오전에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봐서 아직 아마 아직까지도 점수 알려주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이거 점수 만약에 이거 받아와서 이거 좀 문제 있다면 다 감옥 보내야죠. 그래야죠. 저희 뭐 분명하게 그 면담 자리에서 했던 거 다 녹취해놨고요. 아 그렇습니다. 열심히 감옥 꼭 보내기를 바랍니다. 네, 꼭 우리 현진우 실장님이. 더 열심히. 제가 보내는 건 아니에요. 저는 말만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현진우 실장님이 감옥 보낸다고 했어요.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같은 문제예요. 우리 사내 하청 그때 260명 나가고 어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 사내 하청 조합원들도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공고사직 이게 이제 대기자로 남아 있는 분들 아직 전환 배치가 안 되고 공고사직에도 서명하지 않고 아직 업무 복귀가 안 된.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그런 조합원님들이 해고 통보를 받고서도 버티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은? 그 혹시 임금은? 없습니다. 무급으로 진행 중이에요? 해고 통보가 됐습니다. 아, 얼마, 몇 명이죠? 저 이거 처음 듣는데? 말씀드려도 되나요? 해고, 그 강제해고들. 7명이 지금. 이거. 버티고 계시니. 이거 뭐 어떻게 일 진행하고 있나요, 이거? 예, 지금 대전공장 분들이랑 네. 대충지부에, 대충지부와 지금. 부당해고잖아요. 그렇죠. 잘못이 없는데. 대충지부와 지금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아. 일곱 분은 사인 안 하신 거. 네. 서명을. 조금 특이 케이스도 계세요. 산재 중에 밖에 있는데. 회사가 불이 나서. 와, 그 산재법에 있잖아요.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없다라고. 네. 요 분은 문제 있어요. 예. 요 분 포함 7명. 아, 이거 포함. 다 밖에서 이제 근근히 생활하고 계시는. 이것도 또 같이 싸워야 될 안타까운 문제네. 예, 부분이죠. 현실이죠. 아, 지금 막 이게 예전 민주당 정권 여당 야당이 이제 바뀌었지만
특히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정부가 어떤 기업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사실. 노동조합을 깨부시려고 하고, 자꾸 건폭이. 아니, 한 분 또, 이게 돌아가셨잖아요. 부신 시도해서. 참, 그런 가운데 또 좀 밀어붙이고 있거든. 전에 빌라 사기 그 부분에서도 전에 3명 죽고 또 1명이 또 죽었잖아. 그럼 정부가 없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노동자는 어떤 막 깡패 집단처럼 뭐 어떤 프레임 씌우고, 이거 그 가운데 또 이 회사들이 그게 힘받아서 더 악랄하게 부당노동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로 이어질까는 저는 그런 부분도 일부 보이는 것 같고, 또 중대처벌법 없애우면 또 지금 노안부에서 하는 어떤 활동들에도 상당히 이제 회사의 협조가 떨어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이거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동조합 하는 이유가 우리가 임금, 복지, 그리고 좀 안 다치고 편하게 좀 일 좀 하자. 맨날 아프니까, 공급계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시작하고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겁주는 거, 그 어떤 그 이기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참 이거 문제인데, 두 분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차례차례, 현진우 시장님부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이제 현장에 이제 무노조로 있고, 또 고무노동조합도 노동조합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잘 안 보이니까 하는 행동을 봤을 때, 있는 우리 주변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짧게. 저희 노동조합은 그 무노조에 있는 동지들한테 우선 말을 한다 그러면 노동조합은 꼭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게 노동조합이고요. 고무노동조합에 계신 동지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노동조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노동조합에 직접 올라가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고무노동조합 시절에 있었을 때 제가 허리가 아파서 산재를 하려고 노동조합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 위원장이 산재라는 거는 진짜 힘든 거다. 직접 발로 뛰어서 알아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게 고무노동조합 모 부위원장입니다. 어떤 노조를 택하시는 거는 본인 몫이지만 어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해서 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중에 아까 이제 산재가 얼마나 어렵냐고 하면서 산재 신청을 못 오게 막은 거잖아요. 지금 거짓말로. 네. 저희가 산재 신청 되게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짧게 끝내야 되는데 이거 너무 궁금해갖고. 산재 신청 되게 많이 오고 있는데, 뭐라고 하죠? 산재 승인율. 산재 신청률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저희 비율로 보시면 한 95% 정도. 95%. 야, 95%가 이렇게 산재가 승인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프도 예전에 제가 선전지로 써서 냈지만, 산재 신청도 잘 안 했거든, 사람들이. 네. 그러면 저도 막 복대 차고 일을 했었지만은 되게 모르고 겁이 나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95%랍니다. 산재 승인율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산재 승인율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니, 그만했어요, 이제 얘기.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네, 조합원 동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안내를 드리는데, 산재라는 게 100%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산재 승인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에 이제 영상이나 그런 걸로 재발생 경위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재발생 경위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몸이 아프고 불편하신 분들은 주변 저희 노안부 동지들뿐만 아니라 주변 대의원들이나 간부 동지들, 리더 동지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안전 좀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까 질문 안 까먹으셨죠? 너무 오래 얘기해가지고. 네, 얘기해 주십시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항상 고용 불안과 위험한 현장에서 그런 일하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개선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으면 저희가 회사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고, 임금도 그렇고 복지 모든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노동자가 일하기 위해 사는 노동자가 아니라 살기 위해 일하는 진짜 참된 노동자이기를 바랍니다. 아, 생각을 해주셨으면 맞습니다. 예, 끝으로 그렇습니다. 예전 조선시대 같으면 노예가 도망을 쳤는데 요즘엔 노예가 스스로 못 나가잖아요.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 쇠사슬이 더 빛난다. 스스로 자기 발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닦고 있는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주적으로 나는 노동을 어떤 장사도 그렇잖아요. 내가 물건을 파는 듯이 난 내 노동을 팔아서 그에 적당한 돈을 받는 건데, 내가 어디에 소속해서 내가 뭐 누군가에서 굽신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자주적으로 좀 금속 노조와 함께 우리 환경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질문 있어요? 질문 속에 우리 코너가 있거든요. 코너 속에 코너라고 그런 거 없었는데? 한 줄 답변. 답변씩 하는데 하나씩만 물어볼게요. 일단 현진우 노안 실장한테 물어볼 건데요. 현진우에게 현우진이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시사적격이라는 TV에 나왔는데 현우진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자막이 오타가 많더라고요. 언론 방송에 이름 잘못 나온 거 말씀하시는. 현우진도 현진우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우리 석동진한테 물어볼 건데요. 네. 석동진 사무장님한테 정규직이란? 편집 되나요? 아니요. 네. 갑자기 질문. 어려운 질문을. 두 줄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정규직이 부럽진 않습니다. 부러워 해본 적 없고요. 다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해서는 꼭 되어야 하는 그런 정규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두 분한테 똑같이 질문 드릴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것만? 이거 쉬운 거예요. 현진우에게 동지란? 내 등비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팥죽 먹는 날 아닌가요? 그렇지. 그럼 석동진 동지한테 석동진 동지에게 동지란? 나 자신 하겠습니다. 나 자신이요? 이유는? 그만 물어봐. 동지에 동지? 사랑해야 하니까요. 다들. 알겠습니다. 여기서 팥죽 먹는 날이라고 딱 끝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노안 실장님하고 우리 사내 하청지회 사무장님 모시고 오늘 방송 진행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니까 자꾸 버벅대요. 그런데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청취해주신, 또 봐주신, 우리 시청해주신 우리 동지들, 그리고 우리 동지들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한국타의 모든 노동자들, 그리고 한국타의 노동자들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께 다음에 보자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그냥 밑에 글씨로 써. 있나?